자, 뉴스 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큰 틀에서 경제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진짜 경제 뉴스를 전하는 게 소식을 전하는 게 참 저도 힘듭니다. 좋은 소식이 없어가지고요. 좋은 뉴스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한테 사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것도 저도 고역스럽습니다. 일단 그 객관적으로 좀 우리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 이제 그 지표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성장률도 소개할 때 OECD 평균은 아직 집계가 안 됐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OECD 평균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제? 예, 나와가지고 이제 OECD 평균이라고 하면 이제 38개국가 회원국가를 그렇죠. 이기 때문에 대충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제일 거라고요. 앞줄에 있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죠. 어떻게 예.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화면에 자료 좀 띄워주시면은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작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 출범이 2분기 때 출범했잖아요. 예. 2분기를 이제 100으로 놨을 때 이제 한국이 이제 파란색 기둥이고 막대기고 이제 주황색이 이제 OECD 평균이에요. 점점 벌어지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만 해도 0.2%포인트 차이로 이제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게 5.7%포인트까지 벌어졌으니까는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이 수치로도 그렇죠.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예. OECD 평균치 제일 잘 나가는 곳 말고 예. 평균치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3연속으로 그 OECD 평균치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일전에 한번 그랬을 때 작년에 이제 잠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워낙 이제 높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잠깐 떨어졌던 이제 그때를 빼놓고는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사실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더 높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죠. 거꾸로. 왜냐하면 기저 효과 때문에 다들 예.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으니까 그때는 예.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출은 이 지표 이제 5월 초면 이제 그러니까 전달 수출이 나오잖아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이제 5월 달이 지났잖아요. 달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4월 달께 이제 풀로 나오죠. 풀로 나옵니까 이제? 예. 그래서 5월 달께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수출 감소는 여전히 계속 그 감소 속도가 지속하고 있고 예. 단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무역 적자 규모가 20억 달러대로 연속 2개월 줄어들었다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쉴드 치고 그랬어요. 커버가 아니라.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예. 적어도 적자는 적자지만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예. 말했었는데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예. 일단 그동안에 무역 적자라든가 수출액 감소를 국민들이 이제 뉴스 통해서는 되게 전해드렸겠지만은 예. 작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 파란색 기둥이 뭐냐면 이제 수출액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예. 수출액 변화율의 액입니다. 그 마이너스 막대 그래프는 2023년 1월부터 막대 그래프 아래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그러니까 그 무역 수출액은 그러니까 전년도 동월 대비로 되게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이제 5월 달까지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341억 달러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출액이요. 누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선은 이제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 예, 무역 수지 적자가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소위 중국 대중무역 적자 이제 거되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683억 달러 수출액 감소에 거의 2배가 되죠. 2배 정도 딱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한 20억 달러로 축소됐다고 하고 일부 조중동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같이 이제 실드 쳐주더라고요. 무역 적자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무역 적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출액이 감소하고 수입액이 안 감소하는데 수출액이 감소할 때 적자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뭐냐면 수출액이 감소하면서도 무역 적자가 생길 때는 어떤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는 수입액이 그러니까는 별로 안 줄어들 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해 3월 달까지는 수입액이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했어요. 우리나라가. 플러스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죠. 되게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플러스를 기록했었어요. 근데 3월 달부터 이게 마이너스 14%를 급감을 해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수입액이요. 이 국내에서 뭘 수입해야 만들어서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주는데 수입액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경기가 위축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불길한 저건데 이게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로
플러스에 있다가요. 이게 뭐냐면 되게 소비자하고 자본자가 되게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소비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갑을 단다는 얘기고 못 쓴다는 그렇죠. 얘기고 자본재를 줄인다는 얘기는 설비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향후에 그러니까 더 이제 이게 그래서 불황의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불황의 신호. 예, 불황의 신호거든요. 이게 2015, 16년도예요. 박근혜 정권 말기 때잖아요. 예. 그때도 굉장히 뭐냐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굉장히 커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입액이 급감을 해가지고. 아 수입액이 줄어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산업 붕괴, 뭐 가계 소득 붕괴 이런 게 뉴스에 도배가 되고 그랬었어요.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예, 불황형 흑자로 당시에 불렀었잖아요. 그거요. 지금 그 상황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불황형인데다가 적자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예. 더 나쁜 거 더 아니에요? 나쁜 이게? 거죠. 이게 제일 나쁜 거죠. 그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4월 달이 이제 2분기잖아요. 예. 지금 이제 4월 달, 5월 달 지금 무역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4월 달과 관련해 가지고 통계청에서 최근에 이제 산업 생산 동향이라는 통계를 이제 발표했는데 예. 거기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예. 제조업의 재고 비율. 재고 비율.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린다는 안 팔리는 거. 예. 이게 뭐냐면은 통계청이 1985년 1월 달부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어요. 집계를 했어요. 예. 근데 그동안에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1998년 3월 달입니다. 아, 외환위기 IMF 뻥 때. 터지고 나서 예. 경기 완전히 그 당시 붕괴됐었잖아요. 지갑이 얼었죠 그때. 붕괴돼 버렸잖아요. 예. 98년 초에요. 98년 3월을 추월을 해버렸어. 재고 비율이. 4월 달에요. 왜 이거 크게 보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야.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는 하반기에 경기가 낮을 거라고 하는데 예. 2분기 경제 지표들이 무역이든 아니면 제조업 이 산업 생산 동향 지표든 간에 좋은 게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가게 왜 되면요. 생기느냐. 왜 생기냐 보면요. 자, 수출은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일본은 33년 만에 최대 호황이랍니다. 예,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나라 빨대도 꽂고. 예. 자, 자, 이렇게 이제 그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거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수출은 이제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소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요. 국내를 보려면은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3대 경제 주체잖아요. 네. 이들의 소득이나 수입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정부부터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자, 저기 가계부터 먼저요. 네. 예, 가계부터 보게 되면은 가계 1분기 이제 소득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소득이 발표됐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숫자가 저게 이제 1분기입니다. 예? 1분기인데 가처분 작년 소득이- 1분기나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줄었네. 예, 소득이 처분가능 떨어진 소득이. 거예요? 예. 안 맞으면? 문제는 뭐냐면은 상위층조차도 아, 처분가능 소득은 1분위도? 예 떨어졌다는 저기 이제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계층에서 전 계층에서 가난해졌네요. 요게 지금 뭐 언제랑 비슷하냐면요. 2016년도에 그랬었어요. 2016. 박근혜 정권 말기 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 최순실 사태가 안 터졌어도 박근혜 정권 연장 안 됐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경제 때문에. 그때 뉴스들 한번 봐보세요. 산업 붕괴, 가계 소득 붕괴 막 이렇게 막 보도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가계가 저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기업을 이제 보시게 되면 기업 소득도 이게 이제 기업 소득인데요. 네.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장사들 하게 되면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이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예? 다 합쳐가지니까 이제 상장사들은 다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보게 되면은 작년 2분기부터 이렇게 이 파란색 기둥이 매출액이고 네. 빨간색이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돈을 못 벌고 있네요. 예. 가게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기업도 기업도 돈을 못 벌고 줄어들고 있고. 있고. 예? 그러니 뭐 경제가 좋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게 정부입니다. 세수도 펑크 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부를 보게 되면은 정부의 그러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총수입이 한 25조가 줄어들었어요. 1분기에요. 예. 예? 아니 부자 감세해주고 했으니까 예. 당연히 수입이 줄죠. 예. 게다가 지금 기업 활동도 안 좋고 예. 수출도 안 좋고. 문제는 정부 수입 중에서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 통계 나온 것 중 기재부 통계 나온 것 중에 뭐냐면은 정부 출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정부 출자 기관들이요. 출자 기관들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정부한테 이제 정부가 대주주니까는 배당금을 줍니다. 예. 배당금을 주는데 단기 순이익이 예. 정부 출자 기관의 단기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정부 예? 출자 기관도. 예. 저게 이제 세외 수입에 잡히는 겁니다. 세외 수입에 잡히는 건데 반토막이 났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기분이 좀 이제 이게 좀 그 안 좋은 거는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회의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복지를 그러니까는 민간에게 시장화, 산업화 이렇게 하겠댔잖아요. 복지를 어떻게 산업화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럼 정부도 그러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아니 정부가- 복지라는 게 예. 인권하고 맞닿는 것이고 이게 돈이 안 되는 영역인데 어떻게 산업화를 합니까? 아니, 산업화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복지의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 복지는 뭐냐면 시장이 해결 못하는 거를 가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경쟁에서 나오자라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 속에서 복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시장에다 넘기게 되면은 이게 비영리 영역이고 국가 영역인데. 그렇죠. 어느 민간 기업이 그러면 돈을 안 벌고 쓰기 예. 위해서 남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써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제가 볼 때는 그럼 못하라 그럼 정부는 존재하는지 나는 이것부터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앞에 이제 얘기했던 정부 출자 기간에 배당금 줄어든 거 하고요. 배당금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도 연결시킬 게 아니겠는가? 예? 정부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부실해졌다. 다 민간을 넘겨야 예, 이게 된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예? 이런 오비리락 같은 생각이 아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아주 그래서 저 민망스러워요. 저도 그러니까요. 방송 나오기도 일본은 하고.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요즘? 33년 만에 예. 최고치를 찍고 있다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은 당한 줄 모르고 당했잖아요. 예. 한참 지나서야 자기가 무슨 일이 당한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건데요. 예. 그 일본이 최근에 경제가 좀 이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아베 때는 아베 생전에는 예. 일본 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버텼잖아요. 그렇죠. 아베노믹스로. 근데 지금 최근에는 돈도 안 찍어.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일본이. 그러니까요. 돈도 안 찍어. 이제는요. 33년 전에 주가를 회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된 게 플라자 합의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본이 당한지 몰랐고 자기들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을 다 사버린다는 이런 그랬었죠. 바보 같은 소리 하다가 뚫딱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몇 년 동안 월급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이 작년부터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이 33년 전에 당한 걸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경제는 그냥 시장에 의해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착각인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촉발된 거지만 그래서 제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정치를 분리시키는 사람은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진짜예요. 저도 진짜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거 반드시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예. 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그때 바보같이 당했는데 일본은 다시 당할 생각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일본이 당했던 걸 고스란히 당하고 우리 있는데 경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대두게 된 이유가 침몰하고 있는 이유가 정치 실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치 실패의 그걸 결과예요. 당하고 있는데 당한 줄 예. 모르고 지금 자유의 전사가 돼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정치 실패의 결과죠.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붕괴하고 정치 실패의 결과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구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이 깨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간첩과 함께. 자,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교수님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소식을 전달한다는 게 자체가 이건 대통령실이 송구스러워야 되는 건데. 예. 자,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차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